네, 1월 2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굉장히 많은 한 해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가 있고, 당장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비트코인 반감기 4월로 예고가 돼 있고, 반감기와 더불어서 알트코인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면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 이건 거의 100% 수준으로 기대감이 깔리게 될 거고, 그리고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명확성이 깔릴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연장선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리플 소송 결과가 될 것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2024년 한 해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반데포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레이트 이어가 될 것이다. 네, 굉장히 환상적인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이런 재료들만 놓고 봐도 야, 진짜 뭐가 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1월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이제 막 또 시장이 뜨끈뜨끈해지니까 이런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알트 시즌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한번 정말 의미 있다 싶은 정도의 빡센 흐름이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알트 대장이 이더리움 홀딩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한번 푹 하고 올라서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기술적인 차트 흐름이 굉장히 아주 많이 예뻐요. 이거 지금 이더리움 데일리 일간 차트인데, 상승 삼각 패턴이 잘 완성되고 있고 지금 뚫어내고 있죠. 여러 번에 걸친 저항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또 뚫어냈고, 여기서 올라서서 지금 단계에서 돌파 지지를 받아주면 3,000달러를 향한 랠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 패턴 잘 마무리되면 15에서 20% 정도 강세 랠리가 다가오고 있다. 캡틴 파이빅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 같은 경우에는 온체인 데이터를 근거로 얘기를 하면서 이더리움 추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어. 지금 2,700달러까지 상승 가능해 보이고, 이 매수세 지갑에 있는 주소수들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2,000달러 구간이 견고한 지지라인으로서 역할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2,700달러까지 가기 전에 추가적으로 빠지더라도 2,000달러 부근에서는 지지라인이 상당히 빡세.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추가적인 반등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발미라는 암호화폐 분석가, 여러 분석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더리움이 새해 들어서 상승 출발을 했다. 기대감을 통해서 2,700달러에서 3,000달러 움직임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빠지더라도 여기서 똑같은 흐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죠. 이건 지금 주간 차트인데, 빠지더라도 2,000달러고 돌파해주면 2,500달러, 이후에 2,700달러, 그리고 나서 와, 여기까지. 이 정도 전고 돌파까지는 아마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시간은 걸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차트의 흐름이 일간 차트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주간 차트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이더리움이 지금 드디어 한방 퍼포먼스를 제대로 보여줄 때가 됐다. 특히 이제 지난해 1년 동안 비트코인이나 솔라나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큰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과 비교해서 이더리움의 퍼포먼스라는 게 상대적으로 저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특히나 이더리움 덴쿤 하드포크가 메인넷 업그레이드,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2월로 예고가 돼 있다라는 점. 물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복잡한 중요한 업그레이드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 업그레이드 전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졌었는지는 과거에 그 시점과 차트를 통해서 대입해 보시면은 답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런던 하드포크나 이럴 때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어떤 흐름을, 어떤 이벤트 때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이런 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홀더분들은 꼭 체크를 해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인링크가 한번 어마어마하게 연말까지 랠리를 해줬다가 지금 살짝 조정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받아주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흐름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근데 알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강세 페넌트 패턴을 형성하는 조짐, 그러니까 이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잖아요. 이게 4시간 차트인데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으면서 조정은 받고 있고 저항도 계속 받고 있어. 그럼 이거 페넌트 패턴 강세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 17.2달러 위에서 돌파 마감을 하면 34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15달러 위에 있잖아요. 15달러 위에서 잘 확인을 해줄 때, 그렇게 17달러를 돌파해 줄 때 요게 가능하면 34달러까지 가능한데, 문제는
지금 15달러 지지가 깨지고 14.2달러까지, 다시 말해서 이 하단 지지 라인이 깨질 경우에는 강세 전망 무효한데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다시 이제 한 1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체인링크가 흐름 자체가 괜찮은 부분도 있는데 아직 뭐라고 강세를 확정하기에는 굉장히 약간 모호한 지점에 있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셰르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체인링크의 지금 흐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체인링크는 트레이딩보다는 투자가 더 낫지만 지금은 난 별로 안 땡겨. 그러니까 트레이딩보다 투자가 낫다라는 거는 단기 단타 매매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게 더 낫긴 한데 난 지금은 안 땡기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음 상승 구간까지 랠리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추가 하락이 지금 나올 것으로 내 생각에는 기대가 돼. 근데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14달러 정도가 꽤 견고하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달러가 깨지면은 지금 9달러, 10달러 얘기를 하는 거고 14달러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면은 추가 받는 가능성, 다음 상승 구간의 시작. 14달러, 지금 이제 15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 34달러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25달러 정도까지 내다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제 14달러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요 라인 밑으로 14.2달러, 비슷한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요 라인 밑으로 빠지면은 아마 조금 조정이 더 빡세게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기술적으로는 패턴의 흐름을 통해서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일코인, 파일코인 흐름이 좋더라고요. 아마 저희가 한 2주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파일코인이 주간 차트를 제가 꼭 좀 체크를 면밀하게 리서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엄청 눌렸어요. 예, 주간 차트에서 엄청 눌렸는데 지금 돌파 지지를 받아준 거거든요.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꽤 의미 있는 상승 랠리를 벌였는데 주간 차트를 통해서 바라보면 요만큼 진짜 요만큼 오른 거죠. 이제 막 상단 저항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받는 가능성이 이제 막 더 생긴 거다. 그래서 카스터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파일코인은 이런 최근의 급등 흐름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앞으로 이제 곧 모든 사람들이 파일코인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다. 사실 파일코인도 막 4, 50달러 위에서 놀려내드렸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조정을 정말 빡세게 받은 거죠. 거의 한 1년 반 동안. 그래서 이번에 한 10달러 정도까지 한번 나아가 주면은 그때부터는 정서가 확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달러 위에서의 지지를 받아주고 그 다음 타깃으로 17달러, 그 다음으로 22, 그리고 나서 이제 한 40달러 이상까지 아마 요 정도 라인에 대한 어떤 지지와 돌파는 반감기 이번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2025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새로운 고점, 그때까지 이어질 어떤 강세 시장에서 벌어질 상황, 갑자기 여기서 막 훅 하고 올라가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죠, 물론. 거기다 이거 지금 주간 차트예요. 주간 차트라서 굉장히 조금 줌아웃해서 바라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의 급등 상황도 요만큼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래서 좀 중장기로 대응하실 분들은 파일코인이 지금은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들어가시기에는 지금 약간 겁나실 것 같고, 지금 파일코인 가지고 계시고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런 차트의 흐름 체크하시면서 뭐 추가 매수 계획이나 부분 매도 이런 것들 좀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젝티브도 지금 흐름이 지금 궁금해요. 저도 되게 궁금한데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인젝티브가 수익률이 3000%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20일 지금 지수 이동 평균이 34달러인데 그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40달러 초반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켓 조페디에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해 동안 굉장히 의미 있는 강세를 보일 종목으로 인젝티브를 꼽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40달러 돌파 지지를 성공을 하면 51달러 가능하다. 다만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34달러까지 후퇴할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까지 깨지면 50일 단순 이동 평균이 24.69달러, 여기까지 후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급격하게 랠리를 벌였는지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50일 단순 이동 평균이 24달러라는 건 저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지금 굉장히 크게 빠르게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인젝티브는 약간 숨고르기를 추가로 더 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정도까지 내려 빠져주면 여기 어디 수준으로 빠져주면 개인적으로 한 30달러 밑으로 만약에 인젝티브가 빠져준다, 그거는 약간 우리한테 정말 의미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조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타 토큰. 세타 토큰도 주간 차트가 되게 좋아요. 이거 지금 캡틴 5 거 가져온 건데 주간 차트에서 이제 막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서 돌파 지지를 받아줄지는 이제 이번 주 종가 마감을 상황을 봐야겠죠. 그래서 세타 토큰이 급반등할 가능성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거고, 세타 토큰이 움직여주면 듀얼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는 세타 퓨엘이 같이 움직일 거라는 거. 그러니까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같이 움직일 거라는 거. 이거 좀 염두에 두시면서 홀더분들은 아마 요거 보시면 지금 신규 진입은 조금 겁나실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주간 차트 상단 저항 라인을 뚫었다, 이게 유지가 될지 돌파 지지에 성공을 할지가 이번 주 관전 포인트다. 그래서 홀더분들, 특히 세타 토큰이나 세타 퓨엘 요 두 가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아쉬웠었는데 다행히도 데일리 일간 차트에서 지지 잘 받고 지금 상단 저항 돌파할까 말까 돌파 테스트 직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돌파에 성공을 하면 0.8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워낙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고 이 초기부터 홀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굉장히 로열티가 높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에이다도 한 번 더 의미 있게 더 크게 움직여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연말에 한번 세게 움직여줘서 저도 에이다로 익절을 좀 했는데 지금 패턴이 완성되고 있는 게 괜찮은데 라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에이다 홀더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이건 팬텀입니다. 팬텀도 흐름이 참 좋죠. 지금 12시간 차트인데 매수 시그널이 등장을 했다라고 알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45달러가 유지될 경우에는 0.55달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0.5달러 주변에 있으니까 흐름 자체가 뭐 괜찮다라고 저도 바라보고 있고, 지금 보니까 빗썸에서는 팬텀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막 1200원 찍고 이러고 있던데, 그런 것들도 사실 이제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는 참고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수익화를 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들이 최근 한 일주일 열흘 정도에 두 번 반복이 됐어요. 빗썸에서 한번 갑자기 순식간에 1000원 찍고, 며칠 있다가 어제였죠, 순식간에 갑자기 1200원 찍고, 그런 것들은 단기 대응으로도 해놓고 미리 매도 걸어놓으면 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중장기로 보고 있는데, 뭐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은 약간 요거 가지고 팬텀 가지고 국내에서는 국내 거래소에서는 그런 흐름도 포착되고 있다.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XRP 커뮤니티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올해 어쩌면 XRP 현물 ETF의 출시 가능성,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는 또 아닌 게,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XRP 트러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 상장 폐지를 했죠. 없앴죠. 그러니까 리플 소송 때문에. 근데 지금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이후에 나머지 알트코인들 ETF 전환이 다음 이제 작업이 될 건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이더리움이 될 거고, 근데 XRP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등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송 상황이 지금 좋고 약식 재판이 의미 있게 나와줬고, 코인베이스에서도 XRP를 재상장한 상황인데다가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을 하게 된다라면 다음 타자 이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최근에 이게 또 되게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받았던 게, 이게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스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내는 거죠. 돈을 주고 CNBC에다가 크립토 워치라는 이 코너에 어떤 시세 노출을 하는 건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렇게 노출을 하다 보니까 이야, 그레이스케일 준비하고 있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소송 이슈 잘 마무리되고 IPO 이슈에 XRP 현물 ETF 이슈에 뭐 여러 가지 너무 긍정적인 재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사실 시세가 굉장히 눌려 있는데, 한 번쯤은 우리가 바라는 결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래서 XRP는 안 건드리고 고이고이 잘 모시고 있는데, 조금 답답한 분들은 지금 의미 있는 알트코인들도 많이 있으니까 수익은 그런 걸로 내시고, 나중에 진짜 큰 의미 있는 그런 수익은 XRP로 보시고, 뭐 그렇게 조금 투트랙으로
비트코인까지 하면 이제 3트랙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